교체함에 있어서 이제 중요함을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교체에 들어가는 선수가 이런 힘든 상황에서 분위기를 바꿔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팀의 막내이기도 하고 들어가서 교체 들어가는 선수기 때문에 활력을 불어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잘 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이제 많이 뛰고 팀의 활력을 불어 넣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어시스트 너무 감사드리고 평소에 너무 잘 챙겨주셨어요. 운동을 지나가는 이거 좀 어색해요. 이런 거 얘기하기가. 먼저 말을 걸어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높은 위치에 계신 선수가 이렇게 막내까지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본받을 점 많은 것 같고 되게 감사한 부분이에요. 우리 처음 다가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형들 너무 신기해요. 일단 흥민이 형을 처음 봤을 땐 정말 연예인을 보는 느낌이었고 진짜 꿈 같았어요. 타 공식 해설위원의 극찬이 쏟아졌던 엄청난 득점에 성공한 경기에서 그가 남긴 말은 동료들에게 미안했다였습니다. 우선 예선전부터 해서 제가 부상이 있었어서 팀원들한테 너무 미안한 부분이 많았고 그래서 잘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열심히 뛰자는 생각을 가지고 뛰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밖에 있던 상황이어서 우선 친구들을 믿고 동료들을 믿고 밖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상대가 누구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잘 대비를 해서 좋은 경기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U20 월드컵이 시작도 하기 전에 배준호와 강성진은 이미 한국의 드리블러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부상으로 그는 조별 예선에 참가하지 못했고 동료들이 혼신의 힘으로 강호들과 격돌하는 모습을 벤치에서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토너먼트에 출전한 배준호는 세계대회에서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키는 축포를 터뜨렸지만 경기 후 인터뷰에선 전혀 상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회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활약을 잊었고 자신을 토너먼트 무대로 데려다준 동료들에게 고마움과 미안 한마디를 전했던 선수입니다. 조언해준 게 있을까요? 저 그래도 몇 경기라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영상으로 되게 수준 높은 축구를 하는 선수인 것 같고 저도 아직 EPL이라는 목표로만 하고 있어서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만 열심히 한다면 가지고 있는 게 충분히 있으니까 잘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 시즌 스토크시티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고 현재 챔피언십 어시스트 1위에 올라있는 선수이지만 양민혁에 대한 조언을 부탁한 기자에게 그의 답변은 자기도 아직 프리미어리그를 모른다였습니다. 겸손한 선수의 최대 장점은 단지 듣기 좋은 말을 한다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박수를 받더라도 자신을 여전히 아래에 두는 자세는 당연히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승부욕이 강한 선수가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겸손함을 가지면 더 노력해야겠다는 다음 스토리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겸손보다는 오직 내가 최고다는 패기만으로 무대를 제압해온 스타 플레이어도 물론 많지만 한국 대표팀은 전통적으로 겸손함을 바탕으로 현역 내내 성장에 노력하는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배준호가 이제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배준호 겸손이 가진 또 하나의 장점은 자신의 전성기를 머리에서 잊어버리는 비움의 미학입니다. 유소년 시절 화려한 드리블러였지만 프로 입성과 동시에 원터치 플레이에 주력하는 팀플레이어가 되었고 대전에서 유들유들한 볼 컨트롤로 K리그 최고의 영플레이어가 되더니 다음 해 스토크시티에는 피지컬이 거대해져서 나타났습니다. 작년의 장점 따위는 그의 안중에도 없고 매년 새로운 곳을 장착하고 더 큰 무대에 도전하길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도 시즌이 끝나면 배웠다고 말하는 손흥민과도 흡사합니다. 저한테는 제일 좋았던 시즌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았던 시즌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프로 선수 생활을 꽤 오래 했잖아요. 저는 진짜 제일 많이 배웠던 시즌 같아요. 정말 제일 많이 배웠고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선수로서도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좀 몸소 느끼게 해준 시즌 같아서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리그이기 때문에 이 리그에 와서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것 같고 그 외에도 기술적이나 템포를 따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성장한 것 같아요. 챔피언십 진출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피지컬과 언어 때문에 1년차에 고전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프리시즌에 이미 두 가지 모두에서 상당한 진화를 이뤄냈습니다. 놀랍게도 스토크 첫 해의 배준호는 결국 자신보다 거대한 선수들과 어깨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며 이제는 장점 목록에 피지컬이 포함되어 버렸습니다. 대전 시절의 경기력 정도면 충분히 유럽에서 통한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변화입니다.
양민혁에게 전한 말과 같은 맥락으로 그는 경험하지 못한 챔피언십을 큰 무대로 인식하고 있었고 성장 없이는 쉽지 않다는 판단과 성장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또 하나의 재밌는 포인트는 유소년 시절의 화려한 드리블이 그의 몸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현대 축구에서 한 선수의 오랜 드리블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트라이앵글을 통한 전진 방식에서 볼 소유자의 오랜 지공이 수비수뿐 아니라 동료의 침투 타이밍마저 지연시키기 때문입니다. 즉 템포가 점점 빨라지는 현대 축구에서 한 명을 제칠 시간에 2대1 패스로 빠져나가는 방식이 더 효율적입니다. 결국 그는 동료들과의 트라이앵글이 분산된 상황, 한두 명만 제치면 기회 창출과 득점이 가능한 상황에서만 적극적인 드리블을 시도하고 그 방법마저도 원터치를 통해 최소한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료들을 끔찍히 여겼던 선수가 자신의 플레이로 인해 동료의 시간을 뺏어가는 플레이를 극단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이영표 의원을 모욕하는 말은 아니지만 지금까지도 안정환이나 최용수 감독이 이영표의 스텝 오버가 길어 침투했다가 수차례 뒤로 돌아갔다고 농담하는 장면은 축구계의 흔한 풍경입니다. 또한 대표팀이나 프로에 이제 데뷔한 선수 대부분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팀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판단은 생략하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를 보여주기 위해 의미 없는 위치에서 화려한 쇼타임을 펼치기도 합니다. 특히 남미의 어린 선수들이 그래왔고 축구라는 관점보단 눈욕이라는 관점에선 분명 그들의 플레이도 이 종목의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배준호는 남들에게 자기가 얼만큼 잘하는지 보여주는 데는 크게 관심이 없는 선수인 듯합니다. 할 수 있는데 더 효율적인 축구를 위해 안 하는 것과 애초에 못하는 것은 아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저 순간순간 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최단 경로를 발견하는 선수입니다. 그 방식으로도 어시스트뿐 아니라 득점까지 쌓고 있는 현재의 배준호는 분명 챔피언십 레벨을 넘어서기 시작했고 스토크시티 올해의 선수라는 타이틀은 다음 무대를 위한 조용한 서막입니다. 최근 한국의 어린 선수에 대한 영상을 만들 때마다 느끼는 생각이지만 손흥민이란 선수는 한국 팬들의 기대 심리를 아예 다른 차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는 빅리그 진출만으로도 국가적인 박수가 쏟아지고 대부분의 응원을 받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어떤 팀, 어떤 결과라는 이후 이야기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즉, 황희찬이 PL 10득점을 기록해도 하루 이틀 뉴스에 보도되고 끝나는 축구 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미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K리그 트로이카가 전국민의 박수를 받으며 월드컵에 참전하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고 이제는 세계적인 레벨이 되어야 헤드라인에 이름을 올리는 시대입니다. 배준호의 영상에도 그는 아직 챔피언십이다, 동마위의 바르셀로나 선수는 이미 세계 정상급이다 등의 댓글들이 작성되며 기준과 잣대가 마치 브라질을 방불케 합니다. 다행인 점은 그 스스로가 자신을 낮게 여기고 있고 언론이나 팬들의 기대, 비판에 멘탈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침착함을 가진 것입니다. 침착함이 없다면 1대1 찬스에서 바로 슈팅이 아니라 후진을 선택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배준호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되길 기대하진 않습니다. 빅리그 두자릿수 득점이나 어시스트만으로도 아름다운 결과이고 그 이상으로 가버린다면 선물을 뜯고 나니 문 앞에 또 다른 선물 택배가 도착한 격입니다. 그가 가진 최대 장점은 20살이 넘은 선수의 1년 성장치가 세계적인 선수들과 비교해도 단연 돋보인다는 점입니다. 배준호가 U20 월드컵에 출전하며 바로 전 대회 MVP 이강인만큼의 주목을 받지 못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10대의 배준호는 절대 세계적인 레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김은중호는 오히려 스타 플레이어는 없지만 팀으로 뭉쳤다가 당시 대회의 핵심이었습니다. 많은 슈퍼스타들은 10대에 이미 검증되고 20대엔 증명하는 단계로 이어졌다면 배준호는 20살부터 매년 아예 다른 선수로 나타나는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보다 잘하는 동갑 선수가 있다면 2-3년 후엔 차이가 얼마나 좁혀져 있을지 기대되는 최대 이유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이란 문장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뭔가 멋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박지성이 맨유에 입단했던 황홀함 그리고 은퇴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불꽃은 전혀 꺼질 기미가 없습니다. 겸손한 배준호는 10득점에 성공해도 아직 자기보다 잘하는 선수가 많다고 동료들 덕분이라고 말할 선수입니다. 그의 골인 지점이 어디가 될지 어느 정도까지 도달해서야 충분하다고 스스로 납득할지 그의 내일은 곧 한국 축구 팬들의 미래입니다.